계속 마블 팬들이 상처와 절망을 맛보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충분히 선녀 소리 들을 만합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기본 빵은 해준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게 있긴 다 있더라.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2월 12일에 개봉한 영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입니다. 이 작품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신작이면서 동시에 캡틴 아메리카 단독 영화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입니다. 단독 영화 시리즈라고 하기에는 3편이 11화가 거의 어벤져스나 다름이 없는 팀업 무비였는데, 사실 제가 방금 한 말이 이제는 별 의미도 없는 것이, 언제부턴가 MCU 영화들은 대부분 타이틀만 단독 무비지 실상은 여러 히어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팀업 무비 게 디폴트거든요. 애초에 이 세계관에 히어로라고 불릴 만한 능력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매 작품마다 벌어지는 이벤트가 거의 지구 멸망급의 이벤트가 계속 벌어지니까, 그거를 아무리 단독 영화 타이틀이 걸려 있어도 히어로 한 명이 맡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게 너무 그림이 이상하죠. 아무튼 그래도 일단 캡틴 아메리카 단독 영화 시리즈의 네 번째 영화로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부제로 개봉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영화 리뷰하기 전에 현재 MCU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MCU에 대해서 가장 흔히 하는 말은 예전 같지 않다 라는 거죠. 달이 차면 기울기 마련. MCU는 2019년에 나왔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고점이었죠. 타노스를 최종 보스로 하는 인피니티 사가가 엔드게임이라는 걸작으로 정말 최고의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막을 내렸는데, 사실 그 당시 이른바 마블 뽕이 극한으로 차올라 있던 팬들조차도 이거랑 동급 혹은 이상의 임팩트를 다시 MCU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 확신이 없기는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단 타노스라는 최고의 빌런, 그리고 그때까지 MCU를 이끌어왔던 절대적인 두 기둥,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과 크리스 에반스의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가 모두 한꺼번에 퇴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MCU를 앞으로 길게 이어가려면 기존의 캐릭터가 퇴장을 하고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교체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대충 하지 않는 거. 특히 최종 보스와 어벤져스의 핵심 기둥 캐릭터는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최고로 완성도 높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계속 나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타노스 다음으로 등장한 최종 보스 캐릭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벤져스 팀업 영화에 출연하지도 못하고 조기 퇴장, 조나단 메이저스라는 배우가 연기한 정복자 캉이라는 최종 보스를 내세웠는데, 이 캐릭터를 결국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닥터 둠으로 최종 보스를 교체했어요. 폐기 처분된 이유는 배우가 사고를 쳐서 조나단 메이저스가 전 여친을 폭행을 했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는 면했지만 이 배우는 커리어가 거의 작살이 나버렸다고 볼 수 있고, 특히 MCU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배우가 문제를 일으켰어도 배우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실제로 MCU에서 배우가 교체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이언맨 사이드킥 역할인 로디, 1편에서 테렌스 하워드가 연기했는데 2편부터는 돈 치들로 교체되었죠. 테렌스 하워드는 출연료 문제로 하차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 당시에는 MCU라는 프랜차이즈가 이 정도로 초대박이 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테니 출연료 불만으로 그냥 하차해버린 것 같은데, 아마 크게 후회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배우 교체는 앤트맨 딸 캐시랭, 엔드게임에서 큰 비중 없이 단역 수준으로 잠깐 나올 때 에마 퍼먼이라는 배우였는데, 퀀텀 매니아에서 본격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하면서 캐스린 뉴튼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도 썬더볼트 로스 역할, 원래 윌리엄 허트가 계속 연기해온 캐릭터인데 이 경우는 매우 안타깝게도 배우가 사망하면서 2022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71세.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해리슨 포드가 썬더볼트 로스 역할로 출연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MCU에서 배우 교체는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정복자 캉이 최종 보스 역할이 아주 중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배우가 사고를 쳤다고 해서 캐릭터 자체를 폐기해버리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캐릭터가 폐기된 건 배우 문제가 전부는 아닐 겁니다. 배우 문제는 구실처럼 보이고, 인피니티 사가가 종결되고 새롭게 멀티버스 사가가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MCU 전체가 매우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멀티버스 사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 보스 정복자 캉을 날려버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최종 보스 교체라는 정말 큰 결정, 지금 MCU가 매우 위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종의 긴급 처방이 내려진 거죠. 정복자 캉 캐릭터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긴 했지만, 지금 MCU의 위기는 정복자 캉 문제는 원인의 극히 일부이고 더 큰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배우가 구실을 주는 바람에 정복자 캉이 그냥 다 독박승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MCU의 문제는 일단 멀티버스라는 세계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내용인데, 거의 무한대로 존재하는 수많은 멀티버스에 우리의 지구, 그리고 우리가 응원하는 히어로 캐릭터들이 다 존재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세계관에서 보여주는 모든 요소들이 정이 잘 안 붙습니다. 멀티버스 설정 자체가 세계관과 캐릭터들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려요. 그냥 다 박살나도 어차피 다른 차원에 모두 다 존재하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무수한 멀티버스 덕분에 더 이상 무엇도 소중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엔드게임을 끝으로 퇴장해버린 어벤져스 핵심 기둥 2명, 이 2명을 대신할 새로운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커요. 사실상 MCU는 캐릭터의 매력으로 이끌어가는 프랜차이즈라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과 크리스 에반스의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 이런 묵직한 중심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없다. 이런 단단한 기둥이 없으니까 현재 MCU는 사상누각, 그냥 너무 부실하고 위태로운 거죠. 사실 새로운 기둥 캐릭터를 세우려는 시도는 엔드게임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죠. 특히 여자 캐릭터, 그리고 유색인종 캐릭터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있어서 여자 캐릭터는 캡틴 마블, 그리고 유색인종 캐릭터는 블랙팬서입니다. 동양인 캐릭터로 샹치가 등장했지만 동양인 캐릭터를 메인 기둥으로 밀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색인종 파에는 일단 흑인이 최우선인 게 현실이라. 그런데 블랙팬서는 또 안타깝게도 배우가 사망하는 바람에 체드윅 보스먼 이분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2020년에 향년 43세로 아직 젊은 나이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기한 트찰라, 블랙팬서 캐릭터도 배우를 교체하지 않고 작품 내에서도 병으로 사망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찰라의 여동생인 슈리가 블랙팬서 캐릭터를 이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 슈리라는 캐릭터는 전혀 무게감이 없어서 앞으로 MCU에서 큰 비중으로 활약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캡틴 마블이었죠. 캡틴 마블 1편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고, 흥행도 한국에서 580만 명, 월드와이드 11억 불. 물론 당시에는 마블뽕 최대치인 시기여서 어지간한 마블 영화들 다 흥행이 잘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속작인 더 마블스는 역대급 폭망. 한국에서 관객 수가 그 인어공주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60만 명대. 그리고 월드와이드 흥행은 인어공주의 절반도 안 되는 2억 불 정도. 이 캡틴 마블과 배우 브리 라슨에 대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영상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4 리뷰를 해야 하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외에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라는 영화가, 이 영화는 흥행은 잘 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멀티버스라는 세계관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말 적나라하게 노출시켜버린 영화였고, 은근히 어벤져스의 핵심 중 하나였던 스칼렛 위치 캐릭터도 이 영화로 인해 날아갔습니다. 이 캐릭터의 행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MCU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일단 퇴장한 걸로 봐야 하고요. 사실 로다주나 크리스 에반스 정도는 아니지만 스칼렛 요한슨과 엘리자베스 올슨도 어벤져스의 가장 핵심적인 여자 캐릭터 2명으로 나름 기둥적인 역할의 캐릭터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 캐릭터가 퇴장하고 멀티버스 사가에서 수많은 여자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해요. 신캐들 중에서 제일 반응 좋은 여자 캐릭터가 케이트 비숍이거든요. 그런데 얘를 밀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 지금 플로렌스 퓨가 블랙 위도우 캐릭터는 이어받은 것 같고, 그 외에 쉬헐크, 미즈 마블, 아이언하트 등등 엄청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여자 캐릭터들 중에서 스칼렛 요한슨과 엘리자베스 올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캐릭터가 왜 안 보이는 걸까요? 케이트 비숍 좀 밀어줘.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둥이 없다. 정확히는 구심점이 없어. 헤드가 없는 거예요. 삼국지로 치면 유비나 조조 같은 캐릭터가 없는 거야. 스파이더맨이 뭔가 죽은 토니 스타크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느낌이긴 한데, 스파이더맨 인기 많고 좋지만 얘는 헤드라기보다는 삼국지로 치면 조자룡 같은 애라서, 그나마 스티브 로저스로부터 방패와 이름까지 정식으로 물려받은 샘 윌슨, 기둥 역할, 헤드 역할을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이번 영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그럼 이 영화가 어땠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딱 까놓고 말해서 저는 이 영화가 지금까지 나온 마블 영화들 중에서 중간보다 살짝 위, 거의 중간인데 여기서 살짝 위로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요소가 있어요. 바로 선녀 버프. 최근 몇 년간 마블에서 나온 굵직한 영화들 중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이것도 저는 진짜 별로였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더 마블스, 이런 영화들 정말 참 계속 마블 팬들이 상처와 절망을 맛보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충분히 선녀 소리 들을 만합니다. 이렇게 선녀 버프까지 더해지니까 저는 이 정도면 꽤나 만족스럽다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히어로 장르로서, 그리고 마블 영화로서 거의 모든 면에서 기본 빵은 해준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게 있긴 다 있더라. 일단 주인공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샘 윌슨, 히어로답게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샘 윌슨을 연기한 안소니 매키가 되게 멋있어요. 저는 요즘 시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흑인 배우들 중에서 마이클 B 조던하고 안소니 매키, 이 두 배우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굴도 잘생겼고 남자다운 카리스마도 있고, 안소니 매키는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캐스린 비굴러 감독의 허트로커에 출연하면서부터 인지도가 확 올라갔는데, 그 영화에서 제일 비중 있는 주인공 캐릭터가 제레미 레너였고, 안소니 매키가 두 번째로 비중 있는 역할이었거든요. 그 영화로 둘 다 대중들이나 영화계 사람들에게 눈도장이 확 박혀가지고 결국 지금 MCU에서 어벤져스의 주축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라는 정말 중요한 역할에 전혀 손색이 없다. 이 안소니 매키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비주얼과 아우라, 카리스마 같은 게
어벤져스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이펙트가 있습니다. 일단 배우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를 보면 슈퍼솔저 혈청을 맞지 않은 일반인 스펙이잖아요. 물론 뭐 아이언맨이나 옆 동네의 배트맨처럼 초인적인 신체능력 없이 장비빨로 싸우는 히어로는 많습니다. 그게 이 장르에서는 딱히 큰 핸디캡도 아니고요. 이 샘 윌슨의 캡틴 아메리카는 예전 팔콘 시절에 비해서 장비가 엄청 업그레이드 되었거든요. 와칸다에서 새로 만들어진 수트를 착용하는데 블랙팬서 수트랑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외부 충격을 잘 흡수하고 그 흡수된 충격을 모아서 필살기로 방출하는, 그리고 레드 윙이라는 소형 드론 같은 애들을 달고 다니면서 얘네가 다양한 공격 보조도 해주고, 거기에 이번 작품에서 나온 액션 장면들을 보고 느낀 건데 약간 뭐 일종의 민첩 몰빵캐 같은 컨셉이 된 게 아닌가. 비행 능력이 있는 히어로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 캡틴 아메리카가 비행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냥 뭐 탑건 수준, 정말 엄청난 속도의 액션들을 보여주거든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번 작품에는 있을 건 다 있어요. 기대했던 거 부족하지 않게 다 보여주는데 그중 가장 핵심이라면 역시 액션이잖아요. 액션 장면으로 불만 가질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말 탑건을 방불케 하는 비행 액션이 굉장하고요. 민첩 몰빵캐 같은 컨셉을 제대로 잡고 정말 눈 돌아가는 화려한 스피드 액션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액션 장면들의 횟수도 충분해요. 여러 번 나오고 영화 상영 시간도 2시간이 안 되는, 마블 영화 치고는 짧은 상영 시간이라 그 짧은 상영 시간 안에 액션 장면들이 부족하지 않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늘어진다 싶으면 바로 액션 장면을 나와주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거의 없어요. 캡틴 아메리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캐릭터들의 액션을 보여주는데 새로운 팔콘이 등장합니다. 호아킨 토레스라는 이름의 캐릭터고 데니 라미레즈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 배우는 탑건 매버릭에서 파일럿 중 한 명으로 출연했던 배우죠. 아무튼 이 캐릭터는 뭐랄까 사이드킥 다운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해야 하나? 뭔가 덩치도 좀 캡틴 대비해 작은 편이고 철없는 애송이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캡틴을 잘 따르면서 필요할 때 확실히 활약도 해주고 아주 모범적인 사이드킥. 캡틴하고 팔콘이 케미도 좋고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새로 등장한 루스라는 이름의 여자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캐릭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캐릭터의 가장 큰 특징이 키가 엄청 작아요. 진짜 덩치는 남자 캐릭터들이랑 같이 있으면 어린애처럼 보이는 체격인데 얼굴은 되게 카리스마 있게 생겼고 그 작은 체구로 액션 괜찮게 잘하더라고요. 오히려 체구가 작으니까 그런 게 더욱 개성으로 부각이 되면서 묘하게 눈길을 사로잡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가 앞으로 MCU에서 비중 있게 계속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MCU에서 또 한 명의 마음에 드는 역캐가 생겨서 그런 부분도 이번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점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히어로 장르의 영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빌런이죠. 캡틴이 레드 헐크랑 싸우는 모습이 아예 뭐 포스터에 박혀있고 예고편에도 다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죠. 마블이 하는 방식을. 레드 헐크가 진짜 빌런이 아니고 분명히 따로 흑막이 있을 거라고 너무 뻔하게 예상되는 거라 딱히 스포일러도 아닙니다. 이 빌런의 유형으로 따지자면 아이언맨 3의 알드리치 킬리언, 그리고 11워의 헬무트 제모, 그런 유형의 빌런이고요. 얘가 이제 뒤에서 흑막으로 모든 상황들을 설계를 해서 어떤 나라들끼리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미국 대통령이 된 썬더볼트 로스를 레드 헐크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빌런인데, 이런 유형도 그렇고 빌런의 동기도 그렇고 마블 영화들에서 흔하게 봤던 거라서 이 빌런 캐릭터는 딱히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근데 약간 비주얼적으로는 임팩트는 있고요. 뭐랄까 코믹스 빌런다운 비주얼이랄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선을 사로잡긴 했는데 빌런의 캐릭터성 자체는 특별한 거 없이 무난했다. 하지만 망한 빌런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영화는 모든 부분에서 기본빵은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 마블 영화들이 단독 영화로서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MCU라는 거대한 프랜차이즈에서 특히 어벤져스의 기둥이자 구심점이 되어줄 캐릭터가 절실한 지금 시점에서 이 영화가 그런 부분을 결코 흐지부지 해서는 안 되거든요. 2026년에 어벤져스 5편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아주 기쁘게도 어벤져스의 재건이라는 떡밥이 등장합니다. 이 샘 윌슨의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어벤져스의 재건이라는 과업을 맡아서 수행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뭐 언급만 되는 수준이라서 이거랑 관련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건 아쉬워요. 특히 쿠키 영상이 크레딧 중간이 아니라 다 올라가고 나서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서 좀 더 어벤져스 관련된 구체적인 뭔가가 나왔으면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아쉬웠어요. 이번 쿠키는 뭐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예전에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캣가놈 나와서 인내심 어쩌고 하던 그런 건 아니고 나름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한 떡밥인데 그냥 너무 뻔한 얘기라서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저런 얘기를 거창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쿠키거든요. 정말로 안 봐도 무방한 쿠키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뭔가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일단 언급만이라도 새로운 캡틴이 역할을 맡아서 어벤져스를 재건하겠다라고 나왔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쨌든 기대한 모든 게 다 있긴 했습니다. 리브 타일러도 나오고요. 잠깐 거의 카메오 수준. 그리고 버키도 카메오 수준으로 한 장면 딱 나옵니다. 그런데 버키 관련해서 되게 놀라운 언급이 나와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윈터 솔저 충격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도 나름 재밌었고 하여튼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크게 욕먹을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 레드헐크하고 싸우는 액션이 사실 이거는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매치라고 다들 생각했잖아요. 혈청도 안 맞은 보통 사람이 수트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는 해도 아이언맨급 성능도 아닌데 1대1 맞짱 떠서 레드헐크
헐크를 쓰러뜨릴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뭐 자세한 스포일러는 안 할 테지만 제대로 결판이 나는 싸움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쨌든 나름 격렬한 싸움이 성립이 되기는 합니다. 정말 캡틴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싸우긴 하거든요. 저는 이 싸움 장면과 결과까지도 큰 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드 헐크와의 싸움 장면이 이 영화의 단점 혹은 아쉬운 점이라고 가장 많이 언급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해요. 특히 이 영화가 일본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비중 있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배경으로 이 대결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마블 영화들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이미지이긴 했어요. 이런 장면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반응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썬더볼트 로스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수락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현실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매일 놀라운 뉴스들을 터뜨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통령 관련해서 시끄러운 정치적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현실과 엮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대통령이라는 존재의 역할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2시간이 안 되는 적절한 상영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충분히 즐길 만한 영화로 나온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엄청 큰 임팩트, 와 지린다, 마블뽕 찬다 라는 그런 수준의 재미는 아니고요. 그 이터널스에서 깨어나다가 멈춰버린 그 셀레스티얼, 그 엄청난 거를 배경으로 해서 탑건을 방불케 하는 어마어마한 공중 액션, 그게 이 영화의 최고 하이라이트인데, 이 장면에서는 우와 지린다, 마블뽕 맥스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슈퍼플렉스인가 화면도 크고 사운드도 좋은 상영관에서 봐가지고 그 장면을 더욱 만족스럽게 즐겼고요. 처음에 언급한 선녀 버프까지 해서 저는 뭐 상당히 만족스럽게 보고 온 영화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벤져스 5편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나오는 MCU 영화들이 정말로 중요해요. 올해 MCU 영화 3편 나오는데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일단 첫 타자로 출격했어요. 사실 올해 나오는 3편 다음이 바로 내년 어벤져스 둠스데이라서 더 이상 갈팡질팡 흔들릴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최소한 이 정도는 무조건 해줬어야 했다. 그 최소한의 기대치는 어떻게 채워진 작품으로 나와서 일단은 안심. 그런데 그렇다고 뭐 크게 스코어를 많이 올리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앞으로 남은 2편 썬더볼츠와 판타스틱 4 둘 다 하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라도 MCU 영화들 중에서 상위권 정도의 완성도와 임팩트를 제대로 터뜨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마블뽕이 차오른 상태에서 내년에 나올 어벤져스 둠스데이를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마블 영화들 진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혼란과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마블이 돌아왔다 라고 기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